008 그리스도 요가 3장-2 오늘 밤은 여기서 쉴 거야. 우리가 조랑말에서 내리자 문이 열리더니 한 티베트인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 나왔다. 그는 내 스승의 손을 잡고는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티베트 최고의 존경 표시였다. 촌장 부인이 곧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우리는 양고기, 보리빵, 감자, 티베트 차를 먹었다. 식후에는 보리로 만든 티베트 맥주도 마셨다. 우리는 이암초가 직접 만든 현악곡 연주를 들으며 밤 11시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달인이었다. 나는 그가 연주하는 곡의 멜로디에 매료되어 계속 더 듣고 싶었다. 하지만 스승이 말했다. 내일 또 강행군을 해야 하니 이제 좀 쉬는 게 좋겠다. 침대는 대나무와 야크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링수이라 은자의 암자를 떠난 이후 가장 안락한 침대였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요리하는 냄새가 풍겨왔다. 아침 식사로는 야크 스테이크, 계란, 보리빵, 티베트 차가 나왔다. 맛있게 식사한 뒤 우리는 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암초는 여행 중에 먹으라고 통닭 한 마리, 삶은 계란, 보리빵을 싸주었다. 우리는 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은 잠사르까지 의 마지막 여정이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내 앞에 놓인 계획을 생각하니 행복했다. 강을 따라 5마일 정도 가자 나루터가 나왔다. 거기서 우리는 고리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갔다. 잠사르까지 가는 길이 그쪽 강변을 따라 나 있었기 때문이다. 2마일을 더 간 후 우리는 강변에서 점심을 먹었다. 강변에는 야생화들이 뒤덮여 있었고 강양 옆의 산허리에는 수많은 진달래들이 만개해 있었다. 정말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더니 스승이 내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왜냐하면 내가 캬주 강 옆에 있는 스승의 암자를 보았을 때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곳은 링수이라 은자의 암자만큼 아름다웠다. 하지만 전혀 다른 독특한 풍경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게 될 것이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다. 우리는 캬추강 상류에 있는 잠사루에 도착했다. 탑처럼 솟은 설산 빙하로부터 흘러내려온 수많은 물줄기들이 캬추를 배불리고 있었다. 잠사루 주변에는 거대한 옌첸탕글라 산맥이 솟아있다. 평균 높이 23,000피트에 달하는 이 산맥은 히말라야 저 너머에서 가장 웅장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관인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대장관이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스승이 왜 이렇게 먼 장소에 사는지 알게 되었다. 그곳의 장관은 필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여러 산들을 가리키면서 이름과 높이를 말해주었다. 하나의 산을 보고 난 뒤 다음 산을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산들 하나하나의 위용이 참으로 장엄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이 산들을 가까이서 본다면 마치 그것들이 당신 위로 무너져 내릴 것처럼 느낄 것이다. 잠사르 자체만도 해발 14,000피트의 위치에 있다. 산허리에서 나는 눈에 확 들어오는 한 흰색 건물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티베트 건축술의 구현이었다. 그 건물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야생화들, 만개한 진달래, 큰 종려나무들이 보였다. 그리고 잘 가꾸어진 농원도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청색과 황색의 중국 양귀비, 용담, 세네치오, 그리고 다른 많은 만개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인근에는 강으로부터 끓어온 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는 그 집 곁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하나의 관계시설이 망처럼 깔려 있었다. 수로의 물은 백합이 가득 피어있는 한 연못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위쪽에는 온천들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목욕이 가능한 큰 웅덩이로 물길이 연결돼 있었다. 그 물길은 그 집 안으로도 연결돼 있었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탄하여 소리쳤다. 인생을 이곳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글로 써서 서구 세계에 알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흥분하여 스승에게 정신없이 수다를 떨자 그가 말했다. 이것은 내 것이란다. 남아있는 생동한 이곳은 내 소유야. 이제 이곳을 너에게 주마. 잠시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죠? 그가 대답했다.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올 거야. 영체가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육체를 가지고. 아마도 미래에 어느 날 돌아올 날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최소한 지금으로선 그렇다는 걸 나는 안다. 내가 말했다. 그동안 온갖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이런 암자를 가질 수 있다니. 그렇다. 잠사르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요?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 아니겠죠? 아들아,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의 모든 인생길을 같이 해왔어. 내가 왜 그런 너를 놀리겠니? 내 삶은 너의 삶이고 너의 삶은 곧 내 삶이야. 이건 불변하는 사실이야.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침을 삼켰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더니 그가 내 어깨 위에 팔을 두르고는 말했다. 나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을 오랜 세월 기다려왔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사역의 배후에는 너와 나보다 더 높은 힘들이 존재해. 너를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만 해. 신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이 세상에 탄생시킨 그 생명은 결코 너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며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홀이 하나 나왔다. 거기에는 매우 귀중한 색실 주단이 걸려 있었다. 광택 나는 나무마루 위에는 고대 중국의 대형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 장식 판자로 된 벽들은 훌륭히 디자인된 반짝이는 목공예로 꾸며져 있었다. 홀 끝에 문을 열어보니 넓은 중앙 룸이 나왔다. 이 룸 주위에는 풍성한 능락 휘장이 드리워진 작은 방들이 있었다. 중앙 룸 마루 위에는 중국산 고급 양탄자가 복슬복슬하게 깔려 있었다. 중앙 룸 주위의 작은 방들에는 고가의 티베트 양탄자가 깔려 있었는데 어떤 방들에는 테이블이 또 어떤 방들에는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중앙 룸 뒤쪽에는 사실들이 있었다. 그 사실들은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독립식 룸이었다. 주방과 벌채들은 떨어져 있었고 고기를 몇 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밀 저장고도 있었다. 차가운 대기 덕분에 냉장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나는 온천에서 집 안으로 끌어들여온 따뜻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 후 우리는 준비돼 있던 저녁 식사를 했다. 스승은 내가 지낼 특별 숙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추어진 독립식 룸들 중 하나였다. 스승은 내가 피곤하다는 것, 그리고 빨리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곧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골아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집 앞 계단으로 갔다. 일출 광경은 언설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암자는 떠오르는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햇살이 가까운 설산에 반사돼 형형색색으로 빛났다. 그것은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진홍색에서 노란으로 변화를 갔다. 총천연색의 야생화들 위에 가득 내린 이슬방울들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신들을 위해 연출된 장관 같았다. 아침 식사로 우리는 야크 스테이크, 계란 프라이, 보리빵, 신선한 버터를 먹었다. 스승이 말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질문할 것이 있으면 잊지 않도록 미리 모두 다 적어 놓도록 해. 앞으로 그것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게 될 거야. 나는 스승의 말대로 했다. 하고 싶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스승과 같이 지내는 동안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모든 답들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돌아온 그의 첫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이제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것들은 내 자신이나 타인의 심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행해졌다. 내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며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